1996년 6월 1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1997년 설립 1년 만에 터진 IMF 외환위기는 물론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까지 굵직한 금융사태마다 진가를 발휘하는 국민의 든든한 예금 지킴이. 과연 예금보험공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다양한 활동들을 알아봅니다. 은행에 전 재산을 맡겨놓거나 없는 월급을 쪼개서 실컷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 은행이나 보험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금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사들도 보험을 든다고 해요. 네, 이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주제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서민의 예금 안전지킴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뭐 하는 기관인지 조금 설명부터 하고 갈까요? 예. 예. 20년 전에 애환위기가 발생했는데요. 네, 그랬죠. 이때 저희들이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예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저희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미리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네.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이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어서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금융기관에 부실이 혹시 발생할지 리스크를 점검하고 불 안 나게.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기능을 평상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금융기관이 불이 났을 때 도와주는 소방수가 아니라고 해요. 어떤 금융기관만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기관에는 농협 수협은행을 포함해서 시중은행, 네. 그리고 지방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농수협의 지역조합이나 네. 아니면 신협 또는 네.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보호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는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은행에 가거나 보험사하고 거래를 할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설마. 그렇죠. 설마 망할까. 그런데 망하나요? 과거에 저희들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할 때 예. 그때는 사실상 정부가 금융기관을 보증을 해줬었거든요. 네. 이때는 은행이 망한다고 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네.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97년에 이 애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경제가 흔들리고 이 금융기관들이 망한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은행이 15개, 보험회사가 16개 망했고 그 당시에 존재하던 금융기관의 약 절반 수준인 787개가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금융기관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111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에는 저축은행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때도 30개 저축은행이 파산을 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27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망한다고 하는 게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만은 항상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와치를 하고 네. 만약의 경우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예금을 대지급 해야 되기 하여서 때문에.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때 피해를 입은 고객들한테 네. 아직까지 공사에서 그 피해 대금을 물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때문에 캄보디아까지 가셨다고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이 저축은행들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해외 자산 투자액의 약 90% 정도가 캄보디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국하고 지리적으로도 멀고 네. 그리고 법 시스템이나 어떤 소송 시스템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자산의 권리 의무 관계가 좀 복잡하고 해가지고 예. 이 해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서 2017년에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에 푸놈펜 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사무소를 설치하고 나서 한 613억 정도를 해수를 했는데 아직도 수천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천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캄보디아 정부의 도움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캄보디아 정부에 이제 저희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네.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주 캄보디아의 한국 대사님도 만나서 이 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또 요청드렸습니다. 그 예금자 보호라는 게 우리가 은행에 그냥 가서 예금을 하는 순간,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가 보죠?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인데요. 네. 아까 보호되는 금융기관이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보호되는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호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여부는 예금을 가입할 때 개인이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네. 저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또는 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이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상품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객이 왔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보호상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두로 반드시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 설명을 반드시 들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IMF 금융위기 때 또 저축은행 때 막 그 금융기관들이 그 부실 또 부도 도산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그 돈은 그 보상해 주는 돈이요.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예금 보험료를 내서 그 보험료를 적립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받는 돈을 보험료라 그러는군요. 예, 그걸 예금 보험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금 보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때 차등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차등 보험료율은 2014년에 도입이 됐고 그래서 그동안은 그래서 차등을 크게 두지 않고 3단계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취지는 일단 건실한 회사는 적게 내고 조금 그 건실성이 떨어진 회사는 많이 내서 모든 금융기관이 다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차등폭을 조금 더 키워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디서 이렇게 봤더니 생명보험 회사들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좀 깎아달라고 그런다는데 정말 많이 받으세요?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이 크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필요한 금액에 비교하면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애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111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 돈이 아직 그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 보험 기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 적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생명보험 업계는 애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8조 8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4.6조 원이 이제 지금 적립돼 있는데 이게 얼른 보면 절반 정도 적립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생명보험 업계의 자산이
97년에 한 90조 원이던 것이 17년에 800조 원으로 9배가 뛰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도 그러니까 9배가 돼야 되거든요. 네, 비상금이 9배가 돼야 돼요. 예. 네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27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축은행 업권의 능력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보험료를 인하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약간 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 업권의 부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업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잘 경청을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네. 금융당국하고 의논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예금 안전 지킴이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따뜻한 금융 서민과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공기업들이 사회적 그 가치 실현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예보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시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공공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사회적 가치 경영부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복지센터에 가서 무료 급식 배식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사랑의 집 고치기, 취약계층 네. 사는 데 가서 집 고치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농촌에 가서 농촌의 일손 돕기 이런 봉사활동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매각되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될 때까지 이 사업장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거나 어떤 지역의 경제인들에게 제공해서 그 효용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작년에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2018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상을 그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도 지원하고 또 예.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도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해당되시는 분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 대상은 이제 파산 금융회사의 채무 연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인의 소득과 또는 본인의 재산으로 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원금을 감면하고 그리고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주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의 90%까지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채무 조정 다음에 경제적으로 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도 알선해주고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고금리 사채를 어떤 공식적인 금융권에 있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데로 인터넷 송금, 돈을 보내는 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깜빡하면 통장 번호를 잘못 써. 내지는 돈을 보내려고 하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 근데 제가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시거나 좀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차고 송금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해서 돈을 이제 잘못 보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보호해주는 좀 그런 제도 같은 거 좀 없습니까? 최근에 이제 모바일 뱅킹,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증가하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 2017년에 예. 9만 2천 건이 발생했고요. 금액으로는 2,390억 원이 와. 잘못 송금됐습니다. 와. 반환된 것은 예.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거를 안 줘도 문제가 안 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잘못 갔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빼올 수는 없거든요. 정말요? 네. 어머나. 이제 일단 소송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또 비용이 만만치 예, 않으니까. 비용도 소액 많이 같은 들어가고 경우에는. 시간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정신적 게- 스트레스도 있고. 예, 그리고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개인이 지식들이 없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로 포함시키는 네. 이런 법 개정안이 우리 민병두 의원님을 대표 발의로 해서 네.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얼른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빨리 됐으면 더 이상의 좋겠네요. 피해가 국회가 네. 정상화돼서 없어야 할 이제 텐데요. 이걸 네, 통과시켜 주시면은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 업무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됐어요. 앞으로 올 한 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 9월에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조직 개편과 인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저희 비전은 이제 전 직원의 뜻을 모아서 안전한 예금, 그다음에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으로 정했고요. 이 내용은 우리 저희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따뜻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기여하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건,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때가 너무 많아서 분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평소에 대비하는 자세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피로를 싹 풀어드리는 대한민국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 토요일 포커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